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창호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실강을 위주로 하고 시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오늘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 헌법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는데 아주 미국 헌법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견해와 미국 헌법이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이외에는 별게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헌법 수용 제1조에는 이제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죠. 종교를 만들거나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restrict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fully to assemble. 이건 집회의 자유겠고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of the press, 표현의 자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미국 헌법에는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뭐 신앙의 자유로 보는데 기도하는 걸 처벌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신념에 따라서 테러를 한다, 어떤 행위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 기준으로 할 것인데 원천무효 그 문면을 보자마자 무효인 경우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이 너무 법문이 너무 애매하거나 그렇죠? vague 애매모호하다 또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래서 overbroad죠. 재량권이 너무 많다. unfettered discretion 자유재량이라고 행정법에 나오는 말이죠. prior restraint 이게 뭐 검열 우리나라도 그 검열은 금지되고 있죠. 검열에 해당하면 무효이다. 수정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정책은 투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타임 플레이스 매너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규제하느냐, 내용과 무관한 컨텐트 베이스드를 하느냐, 컨텐트 뉴트럴한 것을 하느냐,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법에서는 욕설, fighting words라든가 violent speech 이런 경우에는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미국 법에는 이제 obscene expression, 음란물은 보호를 받지 못해. 우리나라도 음란에 대해서는 보호 영역에서 제외하였다가 그 이후에 헌재 결정이 변경돼서 입장을 변경해서 이제는 보호 영역에는 들어간다.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업적 표현, 커머셜 스피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 언론도 당연 커머셜 스피치도 보호되는데 상업적 언론은 우리나라는 보호되는데 심사 기준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 근데 이제 미국 헌법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데 납치에 대해서는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할때 공산주의나 나치 활동한 적이 있느냐로 보고 나치 하여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치를 추종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호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고전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 설명을 보면 고전적으로는 사상이나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표명을 해야 민주주의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파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알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지만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알 권리라고 하는 거죠. 알 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의 자유. 이런 의미가 이런 것이 현대적으로는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것이죠. Freedom of Expression, 미국 법에 아주 중요한 거. Meinungsäußerungsfreiheit, Meinungsfreiheit. 그래서 이제 의견을 오이스롱 밖으로 표명할 권리. 그래서 의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개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인격 영역 이론에 따르면 내밀한 영역, 비밀의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적 영역 통상 네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 공적 영역은 빼고 비밀의 영역 아주 내밀해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니까 이게 헌법 앞에 나오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의 경우에는 공인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또는 공익에 따라서 공익이 더 우선한다. 퍼블릭 피겨, 공적 인물의 이론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언론의 자유가 우월적 preferred position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러한 규정은 합헌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걸 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 불가결한 자유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국가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이 사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당연히 토대라고 할 수 있겠죠.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 숨쉴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브리딩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주체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서 언론 출판은 개인의 자유,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다. 집회 결사에는 집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1조 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역적으로는 이제 재헌헌법, 48년 헌법, 건국헌법 또는 재헌헌법이라고 하는데 13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가 62년 그 3공후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 권리, 공유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이게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생명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분도 있으니까 중체대한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같이 배타성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죠.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민사적으로는 750조에 따라서 고의거실의 물로표현이나 손해배상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정통망법 요쪽 있죠. 예.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통망법으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 형사적인 법리, 민사적인 법리, 헌법상의 법리가 사실상 굉장히 유사하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명예훼손적 발언이 뭐 개인 간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개인 간의 문제로 그칠 수 있겠지만 이 언론사라는 것이 뭐 입법, 행정, 사법 이외의 사부다.
라고 말해줄 정도로 사실상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언론이 그렇게 책임을 진다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언론에 의해서 개인이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뭐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보도 등이 있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실효적인 피해의 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수동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민영 형사상 구조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논란으로 인하여 불을 끄려는 시도가 오히려 또 기름을 붓는 그런 형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개인으로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그 권리 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인간의 존엄 가치에 의하여 대표되는 인격권, 이것과 표현의 자유 21조, 10조와 21조는 서로 상대를 제한하는 그런 권리를,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비밀을 폭로하여 인격을 손상하게 할 수도 있죠. 개인은 그 명예를 주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서로 제한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순위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라 할 것이고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일리가 있고 또 우월적 지위라고 해서 언론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미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고 자유를 통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곤 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같은 것이 과연 지금 언론이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미국식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 관점에서 반드시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완전하고 비현실적인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과 기업의 관계를 살펴보면 언론기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경제 주체가 돼 있죠. 돼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공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그 단순히 수요 공급 경제학적 이론에 따라 시장 원칙에 따라서 운영될 경우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제4부로서의 사회 비판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하는 견해 또한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 5조에는 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 및 영상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재 결정을 몇 개 보겠습니다. 나쁜 제도, 이제 정기간행물을 만들면 두 분가요 이렇게 내도록 돼 있죠. 이것은 검인정 교과서는 합헌이다. 사전검열은 아니기 때문에 가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명확성의 원칙, void for vagueness, 문면상 무효이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이 위축 효과, 트릴링 이펙트라고 하죠. 표현의 자유를 공부하시면 이제 위축 효과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시는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위축 효과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lear and present danger라고 해서 홈스 판사가 말한 것이죠.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요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것이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less restricted alternative를 채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A, B, C, D가 있다라고 하면 A가 가장 중하다.
D가 있다라고 하면 D를 해야지 가장 강력한 A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익형량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이중기준으로. 그러니까 우월적지위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정신적 자유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인권을 제약하는 법률의 위헌 심사에서 경제적 자유의 규제법에 대해서는 합리성 원칙이 지배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더블 스탠다드. 자, 그다음에 그 의사표현과 전파의 자유의 매개체는 어떤 것이냐? 매개체는 모든 매개체가 다 된다. 음반도 된다. 라는 것이고 사업 광고가 보호 영역에 포함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보호된다. 다만 그 심사 기준이 완화된 비례 심사를 한다. 완화된 비례 심사. 목수심법에 있어서 피해 최소성에 있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여명 808 사건이죠. 식품이나 식품의 포장 용기의 음주 전후, 숙취 해소 이런 것은 정권을 침해하는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있었고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것,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는 합헌이다. 그죠? 식품위생법이나 화장품법이나 많이 있죠. 법정주의는 위배되지 않는다. 음란 표현은 맨 처음에는 보호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보호 영역에는 들어간다. 보호 영역에는 포함된다. 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표현, 정통망법에 음란한 표현이라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명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 뒤에 또 나오면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언제 결론이 바뀐 게 아닌가. 상시실명제는 위헌이 결정났습니다. 상시실명제는 위헌이 났는데 선거 기간 중에 실명 확인제 이것이 이때는 2015년에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보면 21년 1월 28일 날 나와 보면 정치적 표현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칠링 이펙트,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전에는 합헌으로 했다가 이게 명확하게 헌재가 결론을 바꾼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이제 위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공선법에 의하면 뭐 대선은 22일인가 22일인가 13일 뭐 이렇게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저게 꼭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용자는 미결구금자와 수형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런 경우에 운동을 전면 금지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제 위헌이다.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위헌이다.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합헌이지만 TV, 신문, 공동행사, 자비구매 물품 사용자라는 것도 합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위헌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다. 헌재 입장이 이렇다. 네. 공유를 중지하고 네네. 그래서 오늘은 표현의 자유는 아주 뭐 미국 군법에서 방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책만 해도 한 20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이고 다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는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